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. 오늘은 벌써 한 3년, 4년 정도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년간 저의 블로그와 카페의 팬으로서 활동을 해주신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. 근데 그 어머니 자녀분이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, 처음에는 이제 임관하고 자대에 가서 자대 생활 어떤지, 또 초임장교로서 힘든 점은 어떤지, 장기 들어갈 때는 장기 들어가려면 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해드렸고, 지금은 또 그 자녀분이 쑥쑥쑥쑥 성장해서 조금 있으면 OAC를 간대요. 고군반을 가는데, 고군반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지, 그리고 고군반은 뭐 하는 곳인지,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여러 가지 물어봐 주셔서 한번 어머니를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도 이제 OAC를 갔다 온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9년?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은 생생한데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역에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한 명은 이제 통신병과인데 통신장교로서 얼마 전에 OAC를 수료하고 지금 참모장교를 수행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지금 군 생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, 또 보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OAC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. 근데 호칭은 달라진 것 같아요. 대위, 지휘, 참모 과정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고군반 OAC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OAC도 OBC처럼 뭐 학교별로 가서 다 학교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OAC는 진정한 대위로 거듭나는 것이다. 진정한 대위로 태어나는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어느 날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. 몇 년 전에. 그 친구도 이렇게 전화를 하자마자 하는 말이, 선배님, 저 이제 진짜 대위 됐습니다. OAC 수료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니까, 대위랑 중위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나고, 또 대위도 OAC랑 했냐, 안 했냐, OAC 수료했냐, 안 했냐가 뭐 차이가 있다. 그동안 까불었다, 내가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, 저한테.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. 때는 바야흐로 우리가 GOP에서 근무할 때입니다. GOP에서 근무를 하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.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뭐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, 군단, 뭐 군사령부, 합참 이런 데서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. 야, 니네 지금 작전 뭐 있어? 특이사항 있어 없어? 천은 언제 왔어? 천은 언제 왔어가 정말 진짜 제일 황당했어요.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면 뭐 어떤 말을 하냐, 이렇게 띠리링 전화가 오잖아요. 띠리링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. 통신보안 작전장교입니다. 뭐 통신보안 정훈장교입니다. 통신보안 뭐 군수장교입니다.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, 너 중이냐? 이렇게, 네, 저 중입니다. 옆에 대위 바꿔. 그래요. 그럼 이제 그때 참모장교 중에서 대위가 저랑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는 작전 관련된 부분 아니어서 잘 몰랐고, 전 정보과장이 있으니까 다 저한테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하다가, 물어보는 게, 너 OAC 갔다 왔냐? 너 중대장 했냐? 이 두 가지 물어봐요. 그래서 그거 다 했다. OAC도 갔다 오고 중대장도 했다. 그러면, 그래? 알았어. 그럼 이렇게 반영한다? 하고 끊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대위도, 그러니까 중위보다는 대위가 낫고, 대위 중에서도 또 OAC 갔다 온 사람이 좀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위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이씨, 선배님이랑 우리랑 뭐 차이도 없는데,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, 맨날. 대위랑 주랑 차이도 없는데, 맨날 뭐 대위 바꾸라고 그러고.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별말 안 했죠. 그래, 차이가 있다. 니네가 모르는 차이가 있다. 그러고 말았는데, 이제 그 애가 저한테 그렇게 불만하고, 그렇게 궁시렁거렸던 친구가 대위 달고 OAC 갔다 오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지. 그러니까 그 친구도 느꼈듯이 저도 이제 해보니까, 아무튼 OAC 갔다 오면 대위로서 좀 더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아주 조금 길러집니다. 그래서 OAC는 대위로서 거듭나는 곳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대위가 되면 참모장교로서, 중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. 그러려면 이제 OAC 갔다 오는데, OAC 가면 이제 뭘 배우느냐, 전술을 많이 배우죠. 전술. 그리고 편지 장비, 또 뭐, 기타 뭐, 관련된 뭐, 작전과 관련 장비 같은 뭐 여러 가지들을 뭐, 배우는데,
이제 타병과랑 같이 하는 뭐 제병 협동작전 뭐 이런 것도 다 배우고 하는데, 중요한 거는 전술입니다, 전술. 제가 이제 통신병과로 OAC에 갔다 온 그 후배한테 물어보니까, 통신도 전술을 하기 점수가 제일 크대요. 배점이 제일 큰데, 그 전술학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. 야, 통신이 전술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, 통신에서 배우는 전술은 아전술, 아군의 방어 전술, 공격 전술이래요. 그래서 어쨌든 통신이 존재하는 것도 보병들의 작전 여건을 잘 형성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신문과가 있는 거니까, 뭐 공격작전 할 때는 통신을 어떻게 운영하겠다, 뭐 지형을 고려해서, 뭐 방어작전 할 때는 아군의 방어 전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지휘소를 어디에다 두고 뭐 어떻게 통신을 어떻게 운영하겠다, 이러한 그 전술과 관련된 통신 운영, 요게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편제 장비 또는 뭐 통신과 관련된 뭐 각종 장비들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, 저도 이제 OSC 때 생각을 해보면 전술이 제일 크죠. 뭐 아군 전술, 북한군 전술이 제일 크고, 두 번째는 뭐 편제 장비. 전 기계화 OSC를 나왔으니까 뭐 장갑차, 또 장갑차에 달린 화기, 뭐 그리고 이제 전차 뭐 운영, 그리고 정신 교육, 그리고 뭐 다른 병과들하고 이렇게 뭐 업무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, 그러다 보니까 느는 거는 그 말빨이 늘어요. 말빨이 계속 OSC에서 계속 하다 보면 말빨이 늘어요. 그냥 토론을 많이 하거든. 그래서 이제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,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교리가 있어요. 기본적인 교리나 규칙이 있고, 그 규칙을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나는 운영하겠다, 이렇게 운영하는데,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, 또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운영한다. 또 뭐 공격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운영한다. 방어할 땐 이런 이유로 뭐 아군의 상황, 적의 상황을 고려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난 이렇게 운영한다, 라는 그 자기의 보관을 갖게 돼요. 그런 걸 안 세우면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론 수업이 좀 주로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내 보관이나 내 계획이 없으면 그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통신학교는 좀 다르긴 하대요. 이렇게 보병 OSC는 저도 그랬지만 뭐 이렇게 조를 나눠서 상황판을 그리고 발표하고, 또 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허점을 찾고, 이렇게 토론 수업이 많이 있어요. 근데 통신학교는 그러진 않고, 뭐 장비가 있으면 장비 따라서 조를 나누기도 하고, 전술을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조를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전술이 메인이고, 그 다음에 편장비를 배우는데, OEC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저는 뭐 장기 자원이 아니어서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, OEC에서. 근데 이렇게 수료할 때 보니까 어디서 많이 갈리냐면, 배점이 제일 큰 전술에서 갈리는데, 이거는 성적이 정말 좋은 애들, 그 애들이 전술에서 갈려요. 어떤 거가 있냐면, 제가 전술이 배점이 제일 크다고 했죠. 거기서 그러니까 한 개 틀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점이 나가리 된다, 뭐 까인다, 그럼 복구할 수가 없겠죠. 근데 그 전에 전술에서 내가 상위권 점수를 받기 위해선 먼저 그 전에 짜잘짜잘한 것 점수는 다 만점을 맞아놔야 돼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육군 항공의 운영에 대해서 뭐 사지선다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오고, 또 뭐 어떤 제병협도 타병과 뭐 점수 나오고, 이렇게 해서 짜잘죠. 뭐 그다음에 정신교육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편제 장비 해가지고 뭐 짜잘짜잘한 막 이렇게 막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, 그것들을 만점을 맞춰 놓고, 또는 뭐 상위 5%를 맞춰 놓고 전술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성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봤던 전술학을 배우기 전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뭐 시험들에서 뭐 점수가 많이 안 좋다, 그러면 사실 뭐 전술학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건 복구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전술을 할 때도 잘해. 근데 이미 이 짜잘한 이 시험들에서도 만점을 맞아놨어. 그럼 이길 수가 사실 없죠. 힘들지. 그러니까 이 짜잘짜잘한 시험들에서 웬만하면 만점을 맞고, 전술에서 더 이제 한번 힘을 쏟아야지. 이렇게 잘 하려면 부대에 분명히 최근에 OAC를 갔다 온 뭐 선배나 후배나 동기가 있을 거예요. 그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뭐 과제했던 것들, 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, 보통 이 명령지를 주고 그 명령지 안에서 내 임무를 분석해서 이렇게 도형화하는 게 좀 많은데,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쑥 먼저 보고,
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할 때 어떤 내용을 하는지 먼저 보면 가서 당황하지 않죠.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뭐 그런 걸 선행학습을 약간 못했다 그러면은 가서 교관님 하는 말에 집중해서 교관님이 찝어주는 것만 잘 하면 이렇게 뭐 1등은 못해도 그 상중 하중에 상은 받을 수 있다. 예,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조나 그 반편성도 되게 좀 운이 좋아야 돼요. 예를 들면 저는 OAC 때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12명 중에 6명이 저 같은 이제 전역자야, 전역자. 나머지 6명은 이제 학군, 육사, 3사, 장기해서 이제 영어도 구성할 애들인데 12명 중에 뭐 1등 1명, 2등 1명, 3등 1명 나오는데 6명 중에 3명만 제끼면 1, 2, 3등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보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명 있는데 거기서 뭐 19, 20명 조 나눠서 19, 20명 조 나누는 데서 1등 해야 되고 300명 중에서 1등 해야 돼. 그래야 그 1등은 1등이 돼. 근데 그 300명 중에서 1등 하는 거랑 기계와 OAC에서 12명 중 1등 하는 거 같은 1등이라니까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우리 12명 중에서 6명은 이미 포기야, 포기. 6명만 싸우면 돼, 지들끼리. 근데 6명은 성적 우수로 뭐 표창장을 받을 거고, 나머지 3명 중에 한두 명은 또 뭐 이렇게 뭐, 하여튼 뭐 생활 우수로 해서 표창장을 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상은 다 받았던 거지, 우리는.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, 반대로 12명 중에 뭐 7명이 장기고 3명이 그렇다. 그러면은 12명 중에 뭐 3명 장기, 9명이 장기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 터지는 거죠. 진짜 피 터지지. 100명, 200명 있을 때 사실 1등, 2등, 3등이 멀리 있잖아. 제가 1등 하는구나. 저기 내가 1등 하는구나 하는데, 이건 뭐 9명 중에 1, 2, 3등 나와버리니까 엄청 이게 막 쫄리죠.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. 아무튼 그래서 이제 OAC를 가면 그 조편성, 그 운도 되게 중요하다. 라는 걸 말씀드리고, 그리고 이제 주말에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돼요. OAC 가면 뭐 성적에 관심이 없던 저도 보통 3시, 4시에 잤어요. 다음날 가서 토론은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. 너무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17시에 이제 땅 하고 이제 마치면 밥 먹고 바로 자. 한숨 자. 한 2시간 자. 그러면 뭐 8시 정도 일어나요. 8시부터 한 3시, 4시까지 이제 뭐 과제하고 지도 그리고 4시에 잠깐 잤다가 가서 또 이제 수업 듣고 뭐 토론하고 그리고 딱 17시에 딱 오면 밥 먹고 또 한두 시간 자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말에 저는 이제 주말에 바로 여자친구 만나러 가죠. 근데 이제 장기 자원 하면서 성적을 정말 잘 받고 싶은 친구들은 금요일 날 하루는 좀 풀잠을 자요. 풀잠 자고 토요일 날 이제 복습을 한번 하죠. 복습 한번 하고, 그리고 이제 야간에 또 한숨 자고, 일요일 날은 예습을 합니다. 예습하고, 또 일찍 자요. 왜냐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. 일찍 자서,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계속 밤새서 이제 과제하고, 책 보고, 시험 공부하고 하는 거지. 그렇게 또 금요일 날은 또 풀잠 자고, 토요일 날 복습하고, 일요일 날 예습하고. 이렇게 한 친구들 보면 성적을 잘 받더라고요. 군대는 뭐 순간암기력이 중요하니까 순간암기력은 뭐 지금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튼 OAC를 가면 전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전술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는 내 보관을 수립하는 거다. 그래서 이 보관 수립하는 게 업무의 연장선으로 참모장교를 하든 중대장을 하든 지휘관을 하든 이제 내가 보관을 갖고 논리를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배양된다. 그리고 뭐 그렇다고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그게 뭐 엄청난 차이냐? 그렇지 않아요. 조금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난다. 예. 그리고 이제 OAC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짜잘짜잘한 거 잘 받고 전술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. 또 주말을 잘 활용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